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해설에서는 아주 흥미롭고도 아슬아슬한 진짜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2026년 5월 5일,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그야말로 극과 극, 엄청난 모순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터질 듯한 경제적 환희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정학적, 정치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극단의 세계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핵심 이슈들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역사적 강세장부터 시작해서요. 호르무즈 해협의 일촉즉발 긴장 상태, 국내 정치권의 특검 충돌,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인 지방선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짝 놀랄 스포츠 외교 소식까지 차례대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코스피의 역사적인 강세장입니다. 200조 원. 네, 20조 아니고 200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뭐냐? 바로 국민연금이 올 한 해 동안 달성한 수익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1년 동안 쓰는 총 비용이 대략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4년치 지출액을 단숨에 벌어들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거대한 자본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탄력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환희는 SK하이닉스의 흐름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현재가가 144만 원대인데 시장에서 부르는 1차 목표가가 205만 원, 2차 목표가는 무려 230만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요즘 천조닉스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생겼잖아요. 특히 조만간 다가올 미국 증시 ADR 상장은 이런 시장의 기대감에 그야말로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친 듯한 시장의 열기는 최근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삼성증권이 코스피 목표치를 8,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8,400이라니?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덮어놓고 가즈화를 외치는 허황된 낙관론이 아닙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 논리를 바로 풀어드릴게요. 이 엄청난 숫자를 떠받치고 있는 건 바로 AI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급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잠깐 유행하는 테마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AI 혁명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게 기업들의 구조적인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를 무려 19.6%까지 퀀텀 점프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요가 정해진 공급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제적 환희의 진짜 뼈대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 24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쭉 짚어보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불과 하루 전이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단 몇 시간 뒤에 이란이 극단적인 군사적 긴장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어제 오후 8시 40분에 한국 HMM 화물선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하루였습니다. 사고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아랍에미리트 인근에 정박해 있던 파나마 선적의 한국 HMM 화물선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정말 진짜 천만다행으로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폭발이 이란의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박 내부 결함인지 치열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이제 이 분쟁에 직접 뛰어들 때가 됐다며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정말 단일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엔 펄펄 끓어오르는 국내 정치권, 그 중심에 있는 특검 충돌입니다. 지금 여의도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벼랑 끝 대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불법 정치검사들의 조작된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걸 무효화하기 위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으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반헌법적인 셀프 사면이자 일당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죠. 만약 이걸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린 혼돈의 지방선거입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튀어나온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유세 도중에 초등학교 1학년 또래의 어린아이에게 오빠 오빠 해봐 라고 한 발언인데요. 이 말이 즉각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거센 역풍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부적절했다는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선거판에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공무원 조직을 향해 따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고를 깎아내리는 듯한 이 비속어 때문에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선출직 정치인들이 과연 공직사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은 조용하냐? 절대 아닙니다. 보수 진영 역시 공천 문제로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후보가 공천을 받자 김태흠 후보 등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홍준표 전 시장은 당을 향해서 나만 살겠다는 뻔뻔함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유명 일타 강사였던 전한길, 본명 전유관 씨죠.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선거판의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들 사이에서 잠시 숨 좀 고를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인 스포츠 외교 소식입니다. 12년, 북한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 땅을 직접 밟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완전히 단절된 상황 속에서 스포츠가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아주 작지만 귀중한 소통의 다리를 놔준 셈이죠. 과거에도 이런 스포츠 교류가 꽉 막힌 전국을 풀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22년 만의 방문 소식은 이렇게 팍팍하고 얼어붙은 현실 속에서도 왠지 모를 작은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자, 오늘 쭉 살펴본 이 극단적인 소식들을 하나로 모아보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마치 중력마저 거스르는 것 같은 이 엄청난 코스피의 경제적 추진력은 과연 이렇게 깊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이토록 아슬아슬한 국내 정치의 불안정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역대급 도약과 일촉즉발의 위기가 공존하는 오늘,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시그널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